이 땅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겼다.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고인돌이다. 그런데 이 땅엔 이런 고인돌이 유난히도 많다. 특히 전북 고창의 매산 마을엔 산 기슭을 따라 수백 개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 이 땅엔 왜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는 걸까? 지금 제가 있는 것이 전라북도 고창의 매산마을입니다. 이 매산마을의 고인돌군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 주변을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이 10여 기가 넘는 이 고인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을에 있는 고인돌의 총 숫자가 442기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마을에 많은 숫자의 고인돌이 모여있게 됐는지 이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합니다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곳곳에 수십에서 수백 기에 이르는 고인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서해안 지방에 이 고인돌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고인돌의 총 숫자는 약 3만 5천여 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양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계에 있는 고인돌 숫자의 40%에 해당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이기도 합니다. 이 고인돌은 이 커다란 돌을 또 다른 돌로 받쳐놓고 있다, 이 고여놓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이던 그 무덤의 양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러한 무덤이 이 땅 한반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게 된 것일까? 역사 스페셜에서 오늘 그 의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전라북도 고창의 매산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산마을의 산 기슭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돌들. 이것이 모두 고인돌이다. 고인돌 행렬은 산 경사면을 따라 1.5km 구간에 걸쳐 이어져 있다. 그런데 이곳의 고인돌들을 둘러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수많은 고인돌 중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모양새가 없다는 것이다. 위에 올린 돌덩어리나 아래 받친 받침돌의 모양에 따라 이들은 아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고인돌은 길가에 일렬로 줄을 맞춰 늘어서 있기도 하고 어느 집 담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아예 집안에 들어서 있는 고인돌도 있다. 이 고인돌은 어느 집에 장독대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모양이 아름다워 눈길을 끄는 고인돌이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고인돌을 만날 수 있다. 불과 10m 간격으로 고인돌들이 늘어서 있다. 이 산기슭의 남서면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밀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서 1.5km 범위 내에서요, 대개 확인된 것은 442기, 미확인된 것까지 합치면 550기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또 동쪽으로 쭉 산 밑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산마을 기점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흔히 고인돌은 권력을 가진 자, 즉 족장의 무덤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이 지역에 있는 수백 개의 고인돌이 모두 족장의 무덤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고창 운곡리에 있다는 우리나라 최대 고인돌을 찾아보았다. 규모가 큰 고인돌은 족장의 무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다. 실제 고인돌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다. 높이만 무려 4m 가까이 됐다. 그런데 이 근처에서 발굴된 대형 고인돌에서는 권력을 상징할 만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개석도 뭐 굉장히 거대한 건데 이 석곽이 1m 10cm 길이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석곽이에요, 이 속에. 그리고 유물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매산마을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수백 개의 작은 고인돌들은 어떤가? 전영래 교수는 지난 92년 이 매산마을의 고인돌을 발굴 조사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유골은 물론 권력을 상징할 만한 부장품이 전혀 발굴되지 않았다. 고인돌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골이 발굴된 고인돌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금은 충주호로 수몰된 지역인 충북 제천 황성리에선 2번에 걸쳐 유골이 발굴됐다. 분석해본 결과 30대 남자였다. 그런데 대구 지역에서는 고인돌의 주인공이 남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고인돌이 발굴됐다.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 있던 한 개 고인돌에서 유골이 발견됐다. 머리 부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그 치아가 11개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태가 비교적 좋은 게 5개 있는데 에나멜질이 상당히 잘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이 교관이 상당히 좁은 거로 봐가지고 한 20세 전후의 여자가 아니냐. 발굴 당시 무덤방은 2개였다. 그런데 한쪽에는 20대 여자의 유골이 발견됐고 그 옆에 무덤방에선 아들로 보이는 어린아이의 치아가 발견됐다. 즉 고인돌엔 여성이나 어린아이도 묻혔던 것이다. 또 충북대에서 발굴한 충북 옥천의 고인돌 구원에서도 여성의 무덤임을 짐작케 하는 고인돌이 발견됐다. 이 고인돌에서는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덮개 돌을 들어본 결과 바닥에선 수많은 돌들이 발견됐는데 그중에 시선을 끄는 돌이 있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런 이 선이 되도록 아주 여러 차례 아주 색임을 이렇게 양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인상이 결국은 사람 얼굴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얼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하였는데 바로 이 얼굴은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여인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고인돌 옆에 세워진 선돌 또한 무덤의 주인공이 여성이었음을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듯 고인돌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도 묻힐 수 있었다.